대권은 끝났고 그래도 정치계를 들여다봐야죠. 특히 대북 정책 어떤 식으로 전략을 피우는지요. 북한의 알맘리에 돈을 달러를 주는지 봐야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감안을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뉴스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과거 분양가를 알고 현재 그 분양가의 집값을 알면은 대충 파악이 가죠. 그래서 등기를 많이 쳐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게 많이라고도 아니야. 한두 번 쳐보면은 대충 감을 잡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고. 근데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큰 수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장기간 들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는 돈 가치로 인해 가지고는 제저시급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물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집값이 좀 싸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살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봐야지. 항상 보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김대중 그다음번에는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전략이 대북 전략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정책이 좀 비슷하게 갔었는데 이재명 씨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파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원전만 봐도 과거 문재인 때는 친환경 에너지 그래가지고는 원전은 다 폐기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체코하고 완전 사인하고 23조라 그러던가 22조라 그러던가 계약을 완전히 체결했다 그러더라고. 뉴스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이재명 씨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북한하고는 약간 먼저 친화적인 정책을 보인다라는 거지. 북한하고는. 북한하고는 학성기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껐대요.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삐리삐리 그러면서 학성기를 켜놨다 그러는데, 그리고 핵무기를 하나 더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핵무기를. 그래가지고는 뭐 우라늄 추출하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장소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뭐 백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다 어쩌고 그러는데, 아유 머리가 아픈 것 같다. 한편으로는 남북 통일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핵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북한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이걸 딱 따지면 일거양득인데 정권을 누가 잡냐? 그게 압권인 거야. 그것만 뭔가가 투명하게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괜찮지.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면 괜찮아. 근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는다 이러면은 매일 뭐 빈말하면 숙청이고, 뭐 김정은 얼굴에다 낙서했다 그러면은 뭐 숙청이고 감옥 가고 이러면 머리 아프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들 뭐 뉴스를 보겠지만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안 하는 그런 뉴스도 있으니까
보자. 이 대통령 그러네요.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네. 코스피 5천 시대 연하 와 5천 시대 5천 안 되면은 끌어내릴 거래. 5천 시대 연하 그래요. 아 만땅인데 너무 좋아. 일단은 계속 읽어보면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가지고는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밝혔다. 그래. 와우, 와우다. 아 좋은 거, 의미 좋은 거.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끌어내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주식장은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굿이어요. 또 쭉 읽어보면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위원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그러는데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그래요. 비서실장 김용법,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그러네요. 이름을 쫙 다 불렀습니다. 비하인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름을 날려줬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홍식 시장 감시위원장, 정규일 유가본부장 그런 거예요.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이날. 그러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한 이날 마침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돌파했고 전일 대비 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 2,900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죽상이었다라는 거지. 사실 죽상이었지. 근데 그런 또 분위기도 그렇게 또 자아냈잖아. 좌파 쪽에서. 올만 하면 또 안티, 오르만 하면 안티. 전략이었지. 좌파의 전략. 아무튼 이번 정부에 주식장에서 돈을 못 번다, 못 벌었다 그러면은 등신이야. 저번에 문재인 때도 코로나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때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주식 안 해요. 뭐 그런 사람들 생각을 달리 하라니까. 당장 뭐 KB증권이나 뭐 그런 증권사 가가지고는 주식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어떻게 트나요? 그러면은 가르쳐 줄 거예요. 가가지고는 어, 현 정부에서 내놓은 공약의 종목을 하나만 사더라도 어, 잘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을 그냥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배제는 하지 마셔요. 안 좋은 이미지로 보지 말고 이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젊은 사람도 있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코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우리처럼 신랑이 은퇴해가지고는 그냥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미지도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또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 계열도 아닌 뭐 후진국 개발도상국 위치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또 불공정 거래 이런 것도 좀 적발하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라 경제도 또 좋아야지. 그리고 부채가 나라에 부채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나도 처음에는 뭔 나라에 부채가 이렇게 많지? 과거에 IMF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채가 이만큼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를 팔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을 모으면 된다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전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부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전에는 IMF 때는 두당 태어나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두당 500만 원씩의 부채를 나라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계속 쭉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어, 이게 뭐, 2,900 가가지고 바로 뭐 5천 가냐면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사이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지고는, 오름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뭐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는데 종목들이 다 단가가 좀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재명 의원 그럴 뻔했어. 할배 대통령도 내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대기업도 그렇고 종목 단가가 다 낮은 거야. 아무튼 주식장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럼 부동산은요. 그럼 나는 이건 나의 경험이야. 2004년도에 우리가 분양가가 저희가 뭐 1급지도 아니고 2급지였는데 분양가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급지는 더 오르고 그다음에 하급지는 떨어지고 분양가 1억밖에 차이 안 났고 심지어는 큰 평수에 있어가지고 분양가가 더 높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미지도 또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분양가가 10년 지나니까 10년 전 분양가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거. 그걸 경험을 하고는 이게 분양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뭐 단기간에 이건 있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고 난다면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아파트에 다 몰빵을 했는데 그 돈 가치를 좀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는 약간의 펌프는 좀 있지. 그래 그걸 잘 물고 가면은 그 아파트 값이 그 가격이 되는 거고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급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고 가는데 하급지 뭐 2분이나 3분이 뭐 이렇게 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서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내려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간다. 음,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럼 보태가지고는 바로 상급지로 갈아탈 것 같은 생각에 그러면 상급지는 좀 오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의 상급지는 어떻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다니는 그러니까 대기업 뭐 100위 안에 이게 아니라 적어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0억짜리를 살 수가 있냐면 못 산다는 거지. 그럼 부부 같이 못 산다는 거. 부부 같이도 못 산다는 거 30억짜리는. 그러면 10억짜리는 산다. 손가락 쭉쭉 빨면서. 그렇지만 30억짜리 못 산다. 20억짜리도 못 산다. 내가 신랑이 대리 대리 2년 차였나 4년 차였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뽕 달다시피 해가지고 나 신랑이 은퇴를 했는데 그 최저 시급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는 연봉도 조금씩 올라가고 중간에 뭐 성과금도 한 번씩 받고 월급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거든요. 보통 보면은 다른 건설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월급을 뭐 안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작은 데는. 근데 뭐 대기업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세금으로 일단 많이 떼니까 세금으로 얘들이 많이 떼간다라는 거야. 세금으로 많이 떼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저러 봤을 때 20억짜리 못 산다는 거. 10억짜리는 가능해도 그렇기 때문에 연봉 5천인데 대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뭐 3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한 20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3억을 대출 받았다. 뭐 4억을 대출 받았다. 뭐 그러면 되지. 또 20년 뒤 되면은 연봉이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년 연봉 5천이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현 시점만 보고는 3억씩 그렇게 대출 받는 건 에바다라는 거지. 뭐 전세야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뭐 은행에 그냥 내주는 거니까 별 상관없는데.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길게 분할을 해가지고 한 40년 길게 간다. 그러면은 40년 뒤 되면 돈 가치가 달라지긴 하지. 퇴직시급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본인이 버냐 이거지. 본인이 벌지 않는다 이러면 최악인 거고 본인이 번다 이러면은 별 상관이 없는 거고 본인이 벌지 않을 때는 단돈 몇 천만 원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있는 상태면은 부담스럽지.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집값은 크게 뭐 상승장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근데 뭐 유튜브에서 계속 뭐 상승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근데 또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강남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못 산다니까. 그리고는 수요가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과거에는 수요가 100명이었으면 지금 뭐 50명이라고 돼야 되는데 30명밖에 안 되지. 이러니까 부동산에서 막 펑튀기 참 부동산인데 저기 뭐야 정부에서 막 펑튀기를 해가지고는 막 음, 돈 뿌리고 사고 팔고 하게끔 해가지고는 경제 활성을 띄우면 부동산 시장 그러면 또 몰라. 근데 그렇게 할까요? 내가 봐서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지금 너무 많이 막 오르는 바람에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는 뭐 1년에 한 아파트의 거래량이 뭐 두 채, 세 채, 그러면은 뭐 한 채도 없다. 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 거래 없다가 거래 한 건 딱 뜨면은 가격이 이전 가격에서 샥 올라가긴 하더라. 그 사이에 물가 반영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샀냐 이런 거지. 확실하게 전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웬만해가지고 집이라는 거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 강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웃사이드가 좀 올라야 되는데 전부 다 강남만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도 그냥 강남이 많이 오르면은 아웃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를 사게 된다라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야. 뭐가 저렇게 오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대기업 기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 진짜 많이 올랐다. 작정하고 올린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뭐야 과거 정부 하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주는데 아웃사이드는 빠지지. 대체적으로 보니까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많더라고. 내 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미안합니다. 여기 바로 또 집값 이야기 나오네. 음, 아까 전에 이재명 씨가 너 뭐야 코스피 지수 2,900, 뭐 5,000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그 뉴스에 바로 아래에 보니까 음,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 폭등 등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시장 육성 등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음, 여기 보니까 산업 경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집행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시장 공정화, 투명화 조치가 시행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평화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 믿는다. 그렇지. 어. 그렇긴 한데 북한 사람이 의외로 북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2,600만 밖에 안 돼. 그것도 거기서 반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 그냥 평화 정책이라고 했지 통일은 안 들어갔다. 일단은 평화 정책이 도입이 되면 그랬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대로 평화가 이루어질까? 또 달러 주고 이러면 또 좋아라 해달라 하겠지. 여기 보면 우리나라 현재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도 뭐야 잘 되는 지역만 그렇지. 잘 되는 지역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니까요. 거래량도 약간 살짝 속이고 그러면서 호구 하나 물리고 난 생각해보면 난 과거에 호구였다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과거에 호구였어. 노무현 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었거든. 음? 아, 아무튼 그래서 집값 폭등 등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자본시장 육성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뭐 주식을 올린다라는 거지. 여기 나오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어, 대기업 종목들 단가가 너무 낮은 거야. 이걸 좀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된다니까요. 끌어올려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금액에 탁 기본 이게 기본값이다 이런 거 있잖아. 왜 분양가 기본값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니라니까.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대기업 종목들 단가가 너무 낮아. 그것만 저것만 해가지고 올려도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 훨씬 낫지. 지금 돈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최저시급이 만 원하고 300원, 50원인가 30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만 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줘야 되는 거지. 돈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그 가격이나 지금 그 가격이나 그러면 최악인 거죠. 그리고 찌라시도 문제야 우리나라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하면은 전부 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러면서 확 죽이는 그거 진짜 문제라니까. 응? 보니까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가지고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가지고는 한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기네들끼리 사고파고 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파트도 그런 거 있다니까요. 이렇게 거리랑 보면은 부동산 업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층수가 비슷해 가는 거죠. 이게 각 동, 그 다음에 층, 호수, 달리 막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면 딱 표가 나. 한 동 괜찮은 동 해가지고는 층수 착착착착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어, 부동산 업자 5명에서 아래 거 사고 그 다음에는 위에 거 들고 있는 사람 거 사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것도 사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조금씩 올려놓는 거지. 그래 그런 그거는 불법이다. 그렇잖아. 예전에 어떤 유튜버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좀 벌었다 그러더라. 그러고는 어, 뭐 잘못해가지고 다 날렸다 쪽으로. 아무튼 주식에 쉽게 개인은 쉽게 돈을 번다 단타해가지고 할 때는 개인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소액을 참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많이 사봐야 몇백 주 아니면 몇십 주 이러니까 그런 거고 또 잘못해가 물려버리면 또 장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봐가지고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그거는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겠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고 또 그 금액을 또 물고 있고 그러고 있다 조금 또 내려갔다가 또 무슨 또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가고 회사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좀 임팩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일단은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 지수 5천 시대로 활짝 열어가자고 했다. 가끔 모 유튜버 나와가지고는 본인이 정권 잡으면은 주가 5천주 간다 그랬어. 봐야지. 5천 안 가면 5천 안 가면 끌어내리뿌. 약속을 지켜야지. 맛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첫째 저기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종토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국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럼 네 종목은 내 종목은 죽상이야. 코스피 뭐 5천, 3천, 내 종목은 코스피 1000이다. 1000. 1000도 아니다. 그거는 진짜 찌라시가 회사 죽인다고 찌라시 하나 잘못 돌려가지고는 그렇게 된 거야. 왜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남 돈 버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쥐는 못하니까 남 하면은 배 아프다, 불법이다, 뭐 등등. 쥐도 하면 되지. 근데 쥐는 못하고 남은 해가지고 돈 버니까 투기다, 사기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야. 다 먹었다. 오늘 뉴스 하나밖에 못 읽었네.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찌라시만 좀 뿌리지만, 찌라시, 가짜 찌라시. 어떤 거? 그냥 오버해가지고는 막 그러는 거. 기업에 부채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영업이익이 좀 안 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많으면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본금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본금이 없고 영업이익도 안 좋고 부채도 있다. 이러면 뭐 최악인 거지. 그런데 뭐 부채가 있고 자본금도 있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조금 또 있을 때도 있다. 이러면 괜찮지. 회사 하나 키워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뭐 기술주가 아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그렇다니까. 뭐 보고 알겠냐면은 백종원인가 그 사람 그 보니까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니까 막 죽이는 거지. 옛날에 저기 뭐였더라? 오뚜기인가? 거기도 약간 크려고 할 시점에 뭐 음식에 뭐가 나왔다, 뭐 캔 뚜껑을 여니까 뭐 어떻다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아니야. 그냥 회사 모함하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여기 또 보니까 시장 감시 인력 정원이나 권한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는 주가 조작을 판단해야 할 텐데 이런 건 인공지능이 전문이라며 그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기술이 뛰어나대요. 뛰어난데 어, 본격적으로 못하는 게 법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연적거린대. 내가 물어봤거든 AI한테. 우리나라 AI 기술, 그 다음에 드론 기술 이런 거를 쫙 물어봤더니 기술은 좋은데 이게 법안 통과, 뭐 규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좀 더 발전하고 앞서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그냥 일단은 기본 베이스법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 거잖아. 뭐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법 만들고 없애고 지우고 뭐 그다음 또 추가하고 별 쇼로 다 하더구만. 근데 나라 진짜로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신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저렇게 발목을 잡으면 어떡해요. 로봇도 그렇고 뭐 중국하고 이런 데는 로봇 그다음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거고 막 빨리빨리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양극화가 심한 거야. 어떤 구석에는 보면 막 60년대, 70년대 그대로인데 어떤 데는 보면 뭐 와 저희가 진짜 과연 2025년도가 맞나 할 정도로 완전 번화하다니까. 또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것과 시장 감시 강화는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지적이라면서도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다.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래. 그런데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규제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 규제를 다 나쁜 건 아니지. 질서를 잡아야 하면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겠지. 개개인 스스로가 못하니까. 강자들의 횡포, 반칙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하게 제재를 하는 것도 규제라고 했다. 그래, 이런 걸 말 맞지. 근데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딱 느낀 게 뭐, 아, 저런 말을 하기에는, 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현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럼 뭐든지 공정, 뭐 규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들 그렇지라고 하지. 근데 본인 정작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지고 전부 다 회피로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로남불 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계속해서 뉴스를 또 보면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행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뭐야 집 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출을 어, 꼭뭐 뭐야 직장을 다녀야지만 대출을 해준다 그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나?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다 꼬라박는 건 난 그거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100억짜리 집을 떡하니 산다. 그래가지고는 차라리 그 100억 들고 난 내 같으면은 주식을 하겠어. 그러면 돈을 더 벌지 않을까? 뭐 아무튼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자, 그 다음번에는 정치계를 보면은 지지를 먹고 계속 싸우긴 하는데 김용태 이분도 난 괜찮은 것 같더라. 젊은 사람인데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용태하고 준석이하고 비교를 하면은 용태가 더 똑똑한 것 같다라는 거지.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 개혁에 나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내홍이 길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걸고 완수 전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수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라니까. 근데 내가 계속 김용태 제 사람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지 않다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 김 비대위원장은 11일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5대 개혁안 중 하나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들을 완수한 뒤 9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래요. 그러나 중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하는데 쇄신을 빌미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내 지도부가 이날 김 비대위원장 거취와 전대 시기 등 결론을 내려 했던 의총을 최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나와가지고 그냥 민주당으로 가버려. 아무튼 국민의힘 왜 저런지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김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는 성장통을 겪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혁안을 지지하는 재선 의원들과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김대 비위원장을 뒷받침하는 당내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 만큼 정치적 성장이라는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김 비대위원장 결국 자기 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준석보다도 김용태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 2,000원 논란 농심 오뚜기 라면값 줄줄이 올랐다 그러는데 아니요 가보니까 편의점 갔었는데 그렇게 오른 거 잘 못 느끼겠던데. 음, 원래 한 팩에 5,000원 가까이였다니까 4,800원 700원 뭐 이렇게. 어떤 거는 4개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개 들은 것도 있더라고. 너구리 저런 거는 원래 5개였나? 이번에 보니까 5개더라고. 5개 맞을 거야. 음, 음. 봐봐. 기준 5개 입에 3,950원. 4개 들어가지고는 그랬던 것 같은데 5개 들은 거는 잘 못 봤어.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5개로 바뀐 것 같고.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은 옛날에는 4개 들었는데 4천 얼마 이랬던 것 같은데. 신라면 아니라니까. 저 잘못 알아서 그럴 거야. 야, 계속 라면을 사는데 내가 알지.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저거.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이러니하네. 짠.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볼까? 뚜뚜루 뚜루 뚜뚜 뚜뚜. 음. 자꾸 말을 하니까 목이 건조해. 새 아파트라서 그런가? 감기 기운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트는 것도 아닌데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바깥에 매연이 들어와가지고 그런가. 목이 칼칼한 게. 그러니까 대로변에 집이 있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점인 것.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음, 990원에 닌텐도 준다. 테무 가상 광고에 과징금 3억 5천 건. 테무 들어가가지고는 제품 보면은 가격은 진짜 싸. 진짜 싼데, 어, 누가 이렇게 제품을 올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는가 하고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퀄리티가 틀리다. 음,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다 있다라니까. 999원에 닌텐도 준다. 이게 사기지. 닌텐도가 무슨 990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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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약간 북한 행동에 달려있다던 합참. 이틀 만에 대통령실 지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이 조만간 북한 또 저렇게 중단을 하면 괜찮은데 중단 안 하면은 무시한다? 어쩌면 무시한다 차원일 수도 있는 거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확성기 아니라 확성기 중단하는 게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달러만 주지 마. 달러 주면은 그 의원들 재산부터 해가지고 다 몰수 이렇게 들어가야죠. 달러만 주지 마. 몰래 달러 줬다 그러면은 문제가 크다니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통일이 된다면은 북한은 핵을 들고 있고 우리는 경제력이 탄탄하고 그러면은 진짜 어, 어, 대박인 거지.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쪽박인 거야. 왜?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가지고는 벌벌 떨어야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달리 간다 이런 그런 차원으로 간다 이러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군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쪽에서 하회 모드로 간다라는. 향후 북한의 접경 지역 대남 소음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날 오후 방송을 중지했으며 이후 대남 방송 중단 등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중단을 했지만은 아직 북한은 계속 띠리리 하고 외친다라는 거지. 야, 근데 저 근처에 있는 사람들 진짜 스트레스겠다. 예,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일반 차 소리도 24시간 계속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인데.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 쪽에서 먼저 아니면은 저기 뭐야 북한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큰 대형 브라운관을 설치해 가지고는 그냥 드라마를
소리 안 나오게끔 그냥 켜놓는 거야. 보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나? 그러면은 저 나라의 국민들이 좀 깨어나지 않을까. 아무튼 북한은 드론도 지금 어, 개발하고 군용 드론.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린 기술이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군용으로 드론, 군용 로봇, 군용 드론 이런 거고 해야 된다니까. 한번 보자. 어, 음, 대한민국은 군용 드론 개발 및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군용 드론 3,000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이라는 거는 어디서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도입이라 그래? 아니야, 우리나라 걸 도입한다 이건가? 일단 보면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요. 음, 한국 기술 드론 선진국의 70% 그래. 자체 개발, 최신 드론 기술 전투 드론 체계로 진화. 그러네.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음, 증권, 음, 코스피 3천선 오버슈팅 가능. 코스닥도 기대 수익률 높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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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젠슨 황, 유럽을 AI 양자 컴퓨터의 중심으로 변모시킨다 그래.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최근 비바 테크놀로지 이것도 들으면은 엔비디아 또 올라가겠네. 유럽 내 AI 컴퓨팅 용량을 2년 내 10배 증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을 AI 기술의 선두자로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의 일환으로 유럽 최대 기술 혁신 박람회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개 이상의 AI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몇몇은 기가와트 규모의 기가 팩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 AI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가속할 것이다. 산업 AI 클라우드의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서 공장이나 도시를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신제품 테스트 및 공정 개선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실패 위험을 줄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저래 가야 된다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코드만 딱 찍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잖아. 우리는 아직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제 곧 우리도 저런 식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AI인 거야. AI. 그러니까 바코드가 아니라 그 이거 있잖아요. 저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000년 그러니까 2007년 6년 그때 나왔었지. 그 바코드가 아니고 그 QR 코드인가? QR 코드. 저걸 저때 나왔을 때 저걸
어떻게 사용을 하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 그랬는데 바코드하고 비슷한 거야. 바코드하고 비슷한 건데 음, 바코드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데 조금 바코드는 바코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투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바코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야, 그런데 이게 QR코드가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알려졌던 거는 2000년 초였는데 이게 어, 1994년 일본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소의 하라 마사 히로가 발명했다 그러네요. 컴퓨터로 만든 흑백 격자 무늬 코드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2차원 코드다. QR 코드. 일본 사람이 만들어냈네. 응? QR코드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하며 명칭은 댄소 웨이브의 등록 상표, 종래에 많이 쓰던 바코드에 비해 정보 용량이 커진 바코드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 문이다. 가로와 세로로 정보를 기록하여 숫자 외에 문자, 데이터도 저장한다. 보통 디지털 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나중에 저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더 확대될 거라니까. 8비트 최대 2953바이트 한자로는 1817자를 담는다 그래.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그 PNG로 생성. 저 바코드를 읽어 드리는 거는 그래픽 확장자는 PNG네요. 왜 JPG는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원래 그래픽 이미지로는 PNG가 맞거든요. JPG는 나중에 나왔을 때. 근데 PNG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야 기능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PNG 확장자 PNG가 아무튼 오늘 또 주식장이 좋을 것 같네요.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은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쭈쭈. 뭐 아닌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통령 공약 종목은 좋겠지. 정유업계 한파, 홈플러스, 세주인 찾나. 월세가 비싸니까 그런 거야. 오는 사람이 과거에는 10명이었다 하면 지금은 두세 명밖에 없는데 월세로 나가면 힘들지. 월세만 좀 내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이 대통령이 라면값 콕 집은 이유 있었다. 서민, 상징의 상승, 가속. 그런 한 개 2,000원 어딨어. 한 개 2,000원 아니라니까. 어거지. 라면값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어거지지. 아, 보자. 음, 반도체 22% 증가했다 그러네. 수출 5.4% 증가로 인해 가지고는 반도체가 22% 증가했다. 어떤 사람 반도체 하향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유튜브에서. 오만 건설사는 다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이거 두 개 들어갔다. 삭제. 여기 보면은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5.4%가 증가해가지고는 반도체가 22% 증가됐다. 6월 초순 수출의 소폭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은
6월 초에 5.4% 증가해 가지고는 155억 달러로 찍게 됐다. 승용차하고 그다음에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석유 제품, 철강, 무선 통신 기기. 아니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반도체하고 승용차, 선박, 그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뭐 10% 이상씩 올랐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가 됐고, 석유나 철강, 무선 통신 기기, 가전제품 이런 거는 조금 수출이 감소했다 그래. 음, 그러니까 완제품은 감소. 그러니까 반도체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겠지. 좀 그러니까 냉장고도 확실하게 모양도 좀 바뀌고 해야 돼. 왜 냉장고를 맨날 저렇게 직사각형의 네모냐고. 위에는 냉동고가 들어가고 아래에는 냉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좀 많이 넣고 그러려 그러면은 사각형이 부피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또 공간 활용도에 있어가 좋긴 하다면서도 냉장고가 동그라면은 좀 이상할까?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동그래. 지구본처럼. 이렇게 돌리면은 앞편 어, 냉장, 뒤는 냉동.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본 이렇게 뱅글 돌잖아. 그렇게 했을 때 반 딱 해가지고는 앞은 냉장, 뒤는 냉동. 그럴 수 있지. 어차피 공간 차지하는 거는 어, 그 대신 조금 작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눈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눈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는 위에 돌리고 아래 돌리고 따로 안 될까?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완제품 수출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난 내 생각이에요. 내가 뉴스 이거 남겼나? 남겼네.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국가는 어느 나라냐? 중국이 2.9%고 미국이 3.9%, 유럽연합이 14.5%. 베트남은 오히려 줄은 거야. 마이너스 9.5%, 일본 또 마이너스 5.9%, 싱가포르 마이너스 11.2%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여기. 참, 어, 음,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거는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세가 붙기 전에 막차를 탔는 수요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관세가 올라가면은 가격대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사놓는 거지. 그러고는 나중 되면은 쟤들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오른 값으로 파는 거야. 그러면 더 이익이다라는 거지. 머리가 고통이 넘는데.
한편 6월 1일에서 10일 수입액은 172억 달러로 11.5% 증가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음,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 거의 뭐 아니야.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수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공장이 대거 외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공장들이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너무 저런 것 가지고는 뭐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지? 음, 간만에 세계 뉴스를 한번 볼까?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난리도 아니야. 저게 대통령 권한인 거야. 저 나라 한번 봐봐.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뉴욕 등으로 확산. 길거리에 뭐 탱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여기 야간 통행 금지령, 지역 비상사태. 음, 백악관에서 트럼프, 김정은과 친서 교환의 개방적 관계 진전 원한다. 이래.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네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미, 북 정상회담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요.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겠지. 어떤 시장에 초래될까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고 답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목적일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야심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 생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의 자유. 자, 시청 감사합니다. 와, 72분이네. 꽤 뉴스를 꽤 많이 본 것 같다.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채팅창에 글을 적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은 파이팅, 그 다음번에는 땡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조금 비싸요. 홍보도 해줄 수 있는 음, 성공, 성공이 맞을 거야. 성공 멤버십 있습니다. 그거는 12만 원이에요. 화이팅은 8,990원. 그 다음에 땡큐는 18,000원. 아, 그것도 까먹는 것 같아. 자, 아무튼 멤버십 후원, 아니야. 후원 멤버십일 거야. 왔다 갔다 한다. 아무튼, 시청 감사하고요.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종료.